자, 또 한 분께서, 멤버 한 분께서 고민이 있으셔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읽어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될 건데, 제가 사실 이 댓글 보고 라이크를 눌렀거든요. 졸려가지고 좋아요와 싫어요 중간쯤 눌렀는데 싫어요가 클릭됐어요. 님은 싫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싫어요 취소하고 다시 좋아요 눌렀습니다. 아시겠죠? 졸려서 이 손가락이 잘못 움직였어요. 어쨌든 댓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낮은 2점대로 미국 유학을 간 사례를 본 적이 있을까요? 컷해볼게요. 뒤에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안 읽어도 됩니다. 안 읽어도 돼요. 제가 사실 이 채널을 오픈한 이후로 이런 유형의 댓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 채널에서. 근데 제가 한 3년 정도, 2년에 3년 정도 지난 영상들은 다 무료 영상에서 유료 영상으로 전환을 해버려가지고 아마 어딘지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 가지신 분 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뭐 이참에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죠. 이거 제가 거의 매년 아주 핫하게 다루는 토픽인데 맨날 물어봐요. 왜 한국 사람들은 2점대 고민이 많으실까? 2점대 고민이 왜 많으시냐면, 한국은 인생을 한번 실수를 하면은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나이 컷 때문에. 봐봐요. 학점이 2점대이신 게 사실은 머리가 나빠서 2점대가 아니라 젊었을 때 뭔가 다른 꿈이 있었던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수능 컷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 한 과에 들어갔다 가면 다 성적이 처음에 비슷해요. 입학 성적은 공부한 양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공부한 양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누구는 4점대가 나오고 누구는 2점대가 나오고. 왜 그럴까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 중에 2점대 친구가 있거든요, 학부 동기 중에.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연예인 돼가지고 TV에 자주 나와요. 같은 과 동기예요. 연예인, 얼굴도 되게 잘생겨 꽃미남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방송국 달인 거죠. 남들 공부할 시간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제 친구가 있는데, 2점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스타트업을 꿈꿨어요. 그래가지고 대기업 어차피 갈 거 아니니까 학교는 그냥 졸업장만 따자 하고, 학교 다닐 때 수업은 정말 대충 듣고, 대학교 때부터 자기 스타트업을 차려가지고 진짜로 그 사장님으로서 일을 했으니까 학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자기만의 어렸을 때 뭐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님도 뭔가 젊었을 때 뭔가 남과 다른 목표가 있었으니까 공부보다 다른 걸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인생 살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연예인 했어요. 연예인 하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차라리 그냥 공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스타트업을 했는데 이거 뭐 몇 번 망해보고 대기업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근데 한국은 이거를 한번 인생의 궤도가 잘못 나가면 이걸 수정할 방법이 없어요. 미국은 수정할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석사 때 미국 유학 갔으니까 그때가 20대 후반이었어요. 뭐 28 뭐 이럴 때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같은 클래스에 50대 후반의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청자분 중에 50대가 있을 텐데 50대가 할아버지라고 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50만 돼도 조금씩 흰머리 나면 염색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염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백인 할아버지셨는데 50만 돼도 이렇게 백발 할아버지가 되거든요, 염색 안 하시면. 50대 후반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백발이었어요. 백발 할아버지랑 저랑 같은 클래스 다니면서 같이 수업도 듣고 실험도 같이 하고 연구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친해졌는데, 이 할아버지가 고등학교만 마치고 노는 게 좋아가지고 음악을 했대요. 음악 하다가 미국도 나이트 클럽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DJ 생활을 한 거야. DJ 생활을 하다가 젊었을 때 놀 만큼 놀다가 나이 드니까 그 학위가 없으면 뭐랄까 돈도 별로 못 벌고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닫고 나이 늙어가지고 대학교를 다시 들어가가지고 석사까지 올라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놀 만큼 놀았으니까 공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근데 미국은 이렇게 인생을 젊었을 때 좀 다른 길로 가다가 잘 안 돼도 수정이 가능한 게 미국은 나이 컷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뭐 이 할아버지가 만 60세에 졸업을 했어요. 60세, 61세에도 대기업에 이력서를 넣으면 인터뷰만 통과하면 받아주는 게 미국이에요. 왜냐면 나이 차별은 불법이에요. 나이 차별은 불법이에요. 미국은 굉장히 나이 가지고 사람을 컷하지가 않아요. 그럼 미국이 왜 나이 컷이 왜 불법이냐? 이게 또 이래서 미국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왜 한국엔 나이 컷이 있을까? 자,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미국 문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나이 컷을 불법으로 미국인들은 규정을 해놨을까요? 나이 컷, 성경 때문이에요. 자,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은 인간 사회에는 위아래가 없다예요. 오직 하나님만 높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평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성경적이면 우파고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생각은 우파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파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 그래서 인간을 규제하는 뭔가 뭘 못하게 하는 인간의 시스템 자체를 바벨탑을 세우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서 그냥 뭐 시스템을 안 만드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미국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그 생각을 좋아하는 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한 세상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종교적으로 막 제시한 건 아닌데 성경의 가치관이랑 굉장히 맞는 거예요. 반면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좌파예요. 반성경적인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사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거꾸로 뒤집은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반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이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사회에 구현해 놓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성소주의. 이 청교도들이 국가를 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따르자. 요렇게 해서 세워진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반면에 한국 좌파들이 맨날 비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기업이 자꾸 막 젊은이들에게 막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 주고 막 부자들만 계속 다 해먹으려고 그러고 젊은이들에게 자꾸 뭔가 나이컷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뭔가 좀 일 좀 할 만할 때 되면 또 정년퇴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단물만 쏙 빨아먹고 버린다 하면서 한국 좌파들이 한국 우파들을 막 까대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한국은 이런 나이컷이 있냐?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유교에서 왔어요. 근데 유교 자체가 사실 좌파거든요. 근데 조선왕조 600년 동안 이 나이 가지고 막 뭐 하는 사상이 600년간 지배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나이 가지고 막 뭐 하는 사상들이 보수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좌파인데 한국은 이게 우파 보수적인 그런 사상 중에 하나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좌우가 늘 헷갈려요. 그러니까 조선이 원래 유교를 바탕으로 한 세상이 굉장히 좌파적인 그게 정신 세계거든요. 철학이고, 이 좌파 철학에 이 지배하고 있던 한국의 요 마인드셋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조선 이씨의 왕족이에요. 아시겠죠, 다들. 그 양녕대군의 반기예요. 그래서 이 성리학의 달인이셨겠죠. 그런데 성리학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정치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이 아니죠. 한반도에 남한에 처음으로 뭐 그런 사상들, 서구식 정치 체계를 가지고 오시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건국됐잖아요. 근데 이런 좌파 우파 개념을 한국에 이렇게 막 하는데 무리가 있었어요. 조선의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수가 아닌 사상이 서양의 정치학의 관점으로 보면은 보수란 거는 성경으로부터 보수예요. 컨저버티브라는 게 이 바이블, 성경의 개념으로부터의 보수입니다. 그리고 진보, 리버럴한 생각은 성경적 가치로부터의 리버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좀 반대하면서 인본주의로 가자가 좌파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조선이 인본주의적인 좌파 사상인 유교가 되게 오랫동안 600년간 지배했기 때문에 이게 보수로 잡아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 좌우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잘 픽스가 안 돼요. 이 좌우 사상이란 건 사실 성경에서 온 개념이고 서구인들이 가지고 온 개념인데, 그 전에는 한반도엔 좌우 개념이 없었어요. 뭐 성리학에 무슨 이론에 뭐 당파 싸움이 있었을 뿐이지 좌우 개념이 없었어요. 유교 자체가 좌파적이고 굉장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그런 생각의 뿌리예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 그 유교 자체가 공자님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에서 온 사상이에요. 중국 조상들의 사상을 한반도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중국은 공산주의로 갔고, 북한도 공산주의로 갔고, 남한도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걸 막은 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세력. 그리고 이 미국과 손을 잡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가져오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에요. 그 조선의 불행한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굉장히 존경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남한도 북한이랑 똑같았을 거예요. 그냥 냅뒀으면은 북한처럼 됩니다. 그 원래 유교 사상 자체가 굉장히 좌파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이 가지고 뭐 하는 거, 이거 다 좌파예요. 이게 좌파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는 나이 때문에 뭐 잘 못하고, 나이 때문에 뭐 득볼 때도 있지만 나이 때문에도 손해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나이가 어떤 강제적인 시스템 속에 이렇게 녹아 있잖아요. 이게 좌파라니까요. 이게 좌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좌파예요. 나이 가지고 뭔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인본주의적인 시스템. 근데 이거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픽스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미국은 나이 컷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대 가지고도 미국에 유학을 간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실까? 있어요.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나이도 지금 많으시고, 그런 상태에서 이 학점을 어떻게 커버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커버하시냐. 자, 당연히 지금 이 점대로는 바로 미국 대학원 가기가 힘들죠. 왜냐면 학점이 낮으니까요. 학점도 봅니다. 왜냐면 학점은 학과 커리큘럼 얼마나 잘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학점 가지고 미국 교수들이 줄 세우지는 않는데 기본적인 학점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점을 지금 만회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좀 만회하셔야 돼요. 근데 학점 2.5를 만회하기 위해서 엄청난 뭐 연구 실적을 만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남들보다 몇 배 좋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미국은 나이 컷이 없다. 그러니까 님이 지금 60이든 70이든 대학원 갈 수 있고 70 먹어도 대기업 입사가 가능해. 미국이에요. 그게 미국의 성경적인 바탕으로 세워진 미국의 문화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님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이 학점을 좀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커버하시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한번 알아보세요. 방법을. 제가 알기로 미국에는, 미국 학부에는 이런 개념도 있어요. 세컨 배출러라는 게 있거든요. 세컨 배출러가 뭐냐면 두 번째 학부학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계공학으로 이미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 나는 컴퓨터공학 학사를 따고 싶다 했을 때 대학을 다시 들어가는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4년 다닐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미 학사 학위에서 뭔가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학점 괜찮은 걸 트랜스퍼 해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공학 학사 할 때 꼭 필요한 전공 필수만 좀 몇 개 들어주면은 4년제 학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벌 및 학벌이라기보다 뭐 학위를 좀 세탁하는 거죠. 학위를 세탁하고 학점을 좀 세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낮은 이점대로 갈 수 있는, 뭐 랭킹 따지지 말고 받아주는 대로 가면 되죠. 미국도 소위 말하는 별로 안 유명한 랭킹 낮은 학교들은 뭐 정원 미달되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도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highly accepted 뭐 graduate 뭐 admission rate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그러니까 어드미션 높은 학교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막 어드미션을 뭐 98%까지 어드미션 주는 데가 있어요. 100명 지원하면 막 98명한테 어드미션 주는 랭킹 낮은 학교들도 미국에 있어요. 요런 데 가셔가지고 석사 학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박사 좋은 데 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천천히 삶을 좀 향상시키면 돼요. 아니면은 회사를 다니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어떤 회사에서 커리어를 잘 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대학원을 가실 수도 있어요. SOP 쓸 말을 많이 만든 다음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현재 관심 분야는 CV 컴퓨터 비전 말하는 거죠. 컴퓨터 비전 졸업과제로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전문적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배우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프로그래밍 능력은 자바스크립트, 풀스택, 웹개발자 과정, 부트캠프 수료, C언어, 인강, 포인터까지 들은 것과 파이썬을 활용한 프로젝트 한 경험 정도입니다. 혹시 국내 석사 진학 후에 영어 플러스 딥러닝, 머신러닝에 대한 W는 연구, 워킹 익스피리언스 말한 거죠. 일한 경험을 만든 뒤 다시 미국으로 석사 가는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자, 그냥 한국 석사를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미국 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한국 석사, 봐봐, 지금 학점도 안 좋은데 한국 석사를 가면은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대학원들이 미국의 트렌드를 못 읽어요. 그래서 솔직히 진짜 국내에서 대학원 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그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늘 많이 하는 얘기가 한국 대학원에서 시간 보내는 거는 시간 낭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배우는 건 별로 없으면서 학위는 주는데 교수 잡일하는 거, 교수가 시키는 잡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교수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되게 안타까운데, 자, 교수면은 뭔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교수들이 자기의 잡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너무 많이 시키고 그거에 비해서 가르쳐 주는 게 별로 없어요. 미국에 비해서 한국 대학원들이. 그래서 한국 대학원이 배우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학점도 낮아가지고 이미 지금 마이너스인데 또 국내 석사 가서 인생 더 마이너스 되시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한 거 한번 알아보세요. 미국의 세컨 배철러, 배철러는 이제 학부학위잖아요. 세컨 배철러, 두 번째 학부학위, 요걸로 좀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본인 하고 싶은 컴퓨터 사이언스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들은 수업 중에 학점 좀 좋은 걸 트랜스퍼 하시면 된다. 아무리 2.5 평점이라도 뭔가 잘하는 수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트랜스퍼 하시고, 학점 안 좋은 거는 트랜스퍼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학교에서 컴퓨터공학 학사를 마치는데 꼭 필수, 요거를 쇽쇽쇽 들어서 학점 좋게 만든 다음에 그거 가지고 미국 석사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랭킹 따지지 말고 그냥 미달되는 데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해서 뭐 박사를 가시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엔 세컨 배철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님의 어린 시절을 좀 돌아보셔서 왜 그때 2점을 맞았는지를 잘 돌아보세요. 그게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겠죠. 이제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철 들어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술 먹고 놀다가 2점대 맞았다 그러면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반성한 다음에 잘 해서 학점을 맞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학점을 다른 걸로 좀 커버하고 미국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석사 진학은 제가 왜 안 좋게 생각하냐면, 한국은 스펙 사회예요. 그래서 국내 석사를 또 가시면은 또 국내 또 명문대들이 학점 낮다고 막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럼 님이 또 어떻게 되냐면 국내에서도 또 지방대 미달되는 석사 가가지고 또 겨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거기서 되게 못나고 막 인생 패배 막 이렇게 쌓여있는 사람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님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인생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세 가지예요. 세컨 배출러 첫 번째, 두 번째는 랭킹 상관하지 말고 좀 랭킹 낮은 미국 석사 가서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다음 스텝을 보는 거. 세 번째는 회사에 들어가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어떤 연구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서 다시 도전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일 괜찮은 건 세컨 배철러예요. 세컨드 배철러를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세컨 배철러도 학점 2점대라도 안 받아준다 그러면은 그 정도 낮은 학점이다 그러면은 뭐 아예 그냥 학부를 다시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인생 리셋하. 미국은 나이 제한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세컨 배철러를 먼저 알아보세요. 왜냐면 이제 지금 기계과에서 2점대라 하더라도 거기서 잘 따져보면 뭐 B뿔이라도 A라도 한두 개 맞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세컨 배철러 과정에 들어가서 두 번째 학사학위 뭐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한 3학년쯤으로 올라가는 걸 타겟으로 한 다음에 3학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 한 학점을 다 트랜스퍼 하면은 좀 되겠죠. 다만 이렇게 하면 좀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주립대 학비 싼 게 이런 데 잘 알아보시고 한국에서 좀 돈 좀 벌어가지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